KR 컨설팅 이강락 대표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또 경험한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또 주변에 많은 시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객 집중, 고객 관점, 고객이란 용어입니다. 저는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또 동기, 또 내용은 고객과 어떻게 친밀한 것인가,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이 되고 있지만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고객에 대한 집중, 고객에 대한 연구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 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 가운데 고객은 누구입니까? 고객을 선정하는 거죠. 그 고객을 선정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의적으로 선정한 과정 우리는 타겟 고객, 목표 고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타겟 고객과 목표 고객을 정하고 나면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정한 고객으로부터는 만족도 100%, 고객 감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확산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내가 정한 고객을, 목표 고객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객을 잡아야 되겠죠. 고객을 잡는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연구, 또 고객과의 친밀성에 대한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을 떠나서는 비즈니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잘 연구하고 명심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고품질 저원가 단납기라고 말하는 QCD, Quality Cost Delivery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QCD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남보다 좋은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예를 든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품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이 관계된 모든 제품은 고품질 전략이 기본 전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구려 물건, 저품질의 물건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죠. 현재 제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모든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낫다는 말이 고품질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품질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 속에 또 비즈니스하는 과정 속에 나름대로 크레임이랄지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불만을 제기한 고객마저도 감동할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고품질이 있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원가는 고객의 유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가성비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가성비라는 용어는 이런 뜻이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그런 말이죠. 성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종업계랄지 경제업체하고 비교할 때 차이값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하면 바로 가성비가 급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좋은 물건을 싸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죠. 이걸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신기술도 필요하겠고 새로운 공법이나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해보면 남보다 싸게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면서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생산기간, 리드타임, 납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납기라고 말하는 거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고품질, 그리고 저원가 단납기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부단한 연구 과제입니다.
끊임없는 숙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주변 환경이 매우 안 좋은데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키워드는 QCD입니다. 고품질의 물건을 저원가로 단납기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걸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추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독서하는 것이랄지 아니면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곳을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문화를 방문할 수도 있겠고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전혀 현재와 다른 어떤 영역들에 대한 것이 접촉점을 얻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게 되면 나하고 전혀 다른 문화권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자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의 지평을 넓혀갈 수도 있게 되겠죠. 여행이나 독서를 권한다는 것은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을 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비즈니스의 관행에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22가지의 키워드들을 이러한 비즈니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22가지 항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 또 현재 어떤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구글만 하더라도, 구글이라는 회사도 자율주행차의 연구를 매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전기자동차랄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산업에 쌀은 철강이라고 해서 쇠를 만드는 것, 철강업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산업에 쌀은 반도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시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전망과 또 확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AI랄지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용어들입니다. 요즘에 신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영역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통신망이죠. 지금 현재 5G라고 하는 5G가 다섯 번째 세대, 제너레이션입니다. 근데 5G를 넘어서서 이제 6G, 6G, 다시 말해 여섯 번째 제너레이션에 대한 것이 전개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마트 제조 및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제조할 것인가,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일곱 번째는 탈원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원전이죠.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전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이 지난 정부와 신정부는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가 ESG라고 말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책임 경영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ESG라고 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급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잡고 있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탄소 중립에 대한 용어입니다. 열 번째는 바이오 및 백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됐었고, 원래 우리가 나노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11번째가 헬스케어 산업이고, 12번째가 건설, 교통, 혁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3번째가 물류에 대한 문제고, 14번째가 방위 산업에 대한 거고, 15번째가 우주입니다. 최근에 나로우가 이렇게 성공하면서 갑자기 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16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새 OTT 매우 활성화되고 있죠. 17번째가 엔터테인먼트고, 18번째가 관광산업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도 관광 대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중입니다. 19번째가 유통입니다.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유통산업에 대한 것이 느껴집니다. 20번째가 식량 자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내용들.
21번째가 금융에 대한 선진화고 22번째가 디지털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22가지의 키워드를 발표했는데 이 22개의 키워드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 비즈니스 영역 중에서 집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22가지 중에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쪽에 진출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만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과 여행과 독서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학습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불확실한 시대에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고품질 정원과 단납기는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점, 만남,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전, 세 가지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특별히 당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